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여기 복사한 거를 이제 여기 다시 그 콘솔에 남아 있는 걸 다시 복사하셔가지고요. 그 이쪽에 실제적으로 서버 쪽에서 돌고 있는 여기다가 서버 쪽에 돌고 있는 여기 예. 아무데나 괜찮은데요. 이쪽에 이제 다 지우고 여기다 컨트롤 V 누른 다음에 엔터 치면 이쪽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new file.jsp는 요거는 파일 업로드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여기 만들어지라고 제가 테스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없으면 이게 존재합니까? 있습니까?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쓰는데 뭐 시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 폴더가 존재하는지 폴더 존재 여부를 출력해 볼 수 있어요. 폴더 존재 여부 출력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얘는 이제 그 파일 객체로 한 개 만들어요. 파일 new 파일에서 이제 파일을 한 개 위에서 만들게요. 파일 객체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파일 IO 이 자바 측에서 배우고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배우는 거니까 정리해 두세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파일 쓰시고요. 그 객체는 저희가 세이브 파일 뭐 저장할 때 세이브 파일이나 폴더 전부 다 가능하고요. 세이브 패스 뭐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세이브 파일은 좀 그런데 세이브 폴더로 하겠습니다. 폴더가 이거 맞나? FOL인죠. L 폴더 맞죠? 네, 스펠링 맞죠? 폴더 이거로 쓰시고요. 저희가 세이브 패스를 했는데 여기 업로드 패스를 써놨잖아요. 업로드 패스를 복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실제적으로 저장되는 위치 복사하시고요. 여기다가 new 파일 이렇게 파일로 쓰시고 됐죠. new 파일이고요. 그 문자열에다가 이렇게 업로드 파일 패스 자동으로 나오네요. 세미콜론 찍어서 보시면 존재하는지 않을 수 있는데 세이브 폴더가 존재합니까? 여기서 이렇게 써주시고요. 점 보시면 점 얘가 존재합니까? 이제 그 이그지스트 여기 이그지스트 있네요. 존재한다. 이그지스트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그지스트 출력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맨 처음에는 지금 현재는 존재합니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서 전제합니다. 한번 실행이 됐나? 서버는 됐고 다시 브라우저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새로 고침 양식을 제출해서 보시면 여기 true가 되는 거죠. 존재한다. 얘 존재합니다. 그래서 true가 됐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업로드 폴더 지워보겠습니다. 여기서 지워가지고 방금 전에 했던 거 이제 저희가 새로 고치면서 팀의 뭐 리버트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자, 리볼트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지워가지고 사용했고요. 여기 한 개, 제가 이렇게 한 개 수정한 다음에 저장한 개 할게요. 저장하시고, 실질적으로 웹 APP 밑에 여기 업로드를 지워가지고요. 여기 다시 보시면, 지금 업로드 여기는 워크스페이스고요. 그 실행되고 있는 여기 이쪽에 제가 갔는데, 코스 라이브러리는 있고, 지금 웹 APP 밑에 실행되고 있는데, 이게, 리얼 패스도 한번 가보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 대 출력해보라고 리얼 패스 출력했고 폴스가 나왔죠.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요 위에까지 JSP까지 복사하셔가지고 아까 JSP 했던 것 같은데 여기네요. JSP 쪽에 보시면 이제 방금 전에 지웠기 때문에 여기도 지워졌어요. 제가 뭔가 수정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얘가 다시 빌드를 다시 적용을 시켜서 이제 해주기 때문에 아시겠죠? 리빌드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폴더가 지워졌어요. 아시겠죠? 지워지면 오류가 나는 거예요. 저장하는데 폴더가 해서 지워지면. 그래서 파일 객체를 만들었는데 파일에 대해서 쓰는데 파일과 폴더를 저희가 조작하기 위한 객체가 파일 객체입니다. 파일 객체는 파일뿐만 아니라 파일과 폴더를 조작하는 그 객체입니다. 제가 처리를 해서 쓰는 게 파일 객체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요거 지금 업로드 파일 패스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현재는 폴더입니다. 폴더가 존재하냐 안 하냐 그게 exist예요. 존재하면 얘를 이제 true가 나오고요. 존재하지 않으면 false가 나옵니다.
이그지스트니까 그 존재한다. 여기까지가 이그지스트가 존재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존재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 저희가 파일 객체에 대한 이그지스트 메소드는 파일이나 폴더, 파일만 하는 게 아니라 파일이나 폴더의 존재 여부를 이제 밑에 주석되어 있지만 확인하는 게 이제 그 이그지스트고요. 그 파일 객체 안에 이그지스트라는 게 있어서 파일이 있다 없다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거 쓸 수 있으시고요. 그 존재하지 않으면 만들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if 문장에 붙이고요. 그 서브 폴더 이그지스트 이렇게 쓰시면 true일 때 실행하니까 서브 폴더 이렇게 true일 때 실행하는데 얘가 존재하면 실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으면 실행하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존재하지 않으면 실행하자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서버 폴더 점 쓰시고요. 서버 폴더 점 쓰시고요. 여기 mk 만들자 make 디렉토리 그 make 디렉토리가 있는데 make 디렉토리는 디렉토리를 만들자. 이건 한 개만 만듭니다. 한 개만 만들어서 지금 현재 만들려는 게 요 위치에서 요 다음 위치에 요걸 만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요걸로는 이렇게 만들지 못해요. 근데 요걸로는 만들 수 있어요. 요렇게 2개 이상 만들어라. 요건 가능합니다. 요거는 안 돼요. 요거 안 되고 요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폴더를 만들 때 그 mkdir 디렉토리스에 해당되는 것을 만드시면 mkdir 이렇게 만드시면 만들어집니다. 폴더가 만들어져요. 얘는 이제 폴더를 생성하는 거예요. 없는 폴더 생성. 그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이그지스트 not 이그지스트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아시겠죠? 저희가 프로그램 짜다 보면은 이제 아까 폴더를 실제로 수동으로 만드셔도 되는데 수동으로 만드는 것 대신에 자동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짤 수 있어요. 그래서 폴더도 내 맘대로 만들 수 있고 웹상에서 이런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이제 해서 데이터 넘기면 폴더 만들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폴더도 만들 수 있고 이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만들어 주시고요. 그 맨 처음에는 현재는 존재 여부에서 false가 나옵니다. 두 번 실행하면 존재 여부에서 true가 나와야 돼요. 생성을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생성을 해서 두 번째 실행할 때는 첫 번째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되고요. 프로그램 처리할 때는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만들거든요. 없으면 만들어라. 이해되시죠? 없으면 만든다. 같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처리가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여기다 이제 중괄호 열고 중괄호 쓰셔가지고 시소를 이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한번 쓰시면 생성했고요. 시소 이렇게 쓰시고 콘솔에다가 찍을게요. 자, 없는 폴더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해서 이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새로 고침 해볼게요.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계속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내보면, 여기 이쪽에 저장 위치는 이건데, false예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없는 폴더니까 이거 생성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예, 없는 폴더니까 생성이 됐고요. 여기서는 없어요. 워크스페이스에 여기는 내가 소스 작업하는 데 없어요. 실제적인 폴더를 만든 거예요. 실제적인 폴더. 근데 실제적인 폴더는 저희가 아까 JSP 쪽이었었는데, JSP 프로젝트 밑에 보시면, 이 업로드 폴더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겨서 작성이 된다. 이 안에 더블 클릭하시면 아까 new 이렇게 JSP 없습니다. 아시겠죠? 뉴 JSP는 없고, 그냥 빈 폴더만 한 개 만든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없으면 여기 원래 이게 false였는데 없으면 만들어라. true로 바뀝니다.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용해서 쓰는 게, 그래서 파일 객체에서 이렇게 파일 객체라는 게 만들고요. 파일은 파일이나 폴더를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객체이고요. 파일 객체니까 내 컴퓨터랑 연관이 있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자체가 내 컴퓨터랑 서버가 돌고 있으면 서버 컴퓨터입니다. 아시겠죠? 서버 컴퓨터를 컨트롤하기 위한 거고, 이제 파일 객체를 여기 지금 리얼 패스로 잡았던 거를 이제 내 컴퓨터에 드라이브, 무슨 드라이브, 폴더, 이렇게 위치에 드라이브, 폴더, 그 다음에 파일명 썼던 거, 폴더나 파일명 썼던 것들을 이제 그 파일 객체로 만든 다음에 걔에 대해서 존재하냐? 이그지스트. 존재하지 않으면 mkdir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mkdir만 있느냐? 이거 아니고요. 세이브 패스를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세이브 폴더, 이제 폴더가 파일입니다.
점 쓰시고 파일이나 폴더 파일 객체입니다. 파일 객체 쓰시면요 여기에 이제 dir 디렉토리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많은데 삭제합시다 델리트 삭제합시다 이렇게 있으시고요. 그 델리트도 있으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름 바꾸깁시다 리무브 투 뭐뭐로 바꿔주세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바꿔주세요 이런 것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그 mkdir도 두 개가 있으시고요. 델리트도 del 델리트에 해당되는 것도 뭐 델리트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뭐 온 삭제하고 빠져나가자 이런 것도 있으시고요. 존재합니까? 방금 했죠? 존재합니까? 컴페어도 있으시고요. 뭐 비교하자 이런 것도 있으시고 그 많이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가 패스를 이름을 받아내자 get name 패스를 받아내자 get pass 서버에다 올렸어요. 이름을 저장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get name 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꺼내가지고 파일 객체를 꺼내서 이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get total space 뭐 이런 게 이런 것도 있으셔서 잘 찾아보시면 파일 객체에 해당되는 것이 많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을 하시면 그 파일 지우고 싶으면 파일 객체로 만든 다음에 딜리트 가로 갖고 쓰시면 지워집니다. 내용이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제 파일 객체를 만들어서 파일 업로드를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일 객체 만든 것을 이제 여기다가 세이브 폴더라는 게 만들어서 존재하지 않으면 폴더가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 만들어라 라는 걸 써놨습니다. 써놨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이브 패스에 해당되는 거 이제 써가지고 썼고 그 다음에 그 최대 파일 크기 하고 이제 그 ENC 타입 저희가 ENC 타입에 해당되는 엔코딩 해당되는 것을 설정을 합니다. 그 여기 네 번째 했고 여기가 네 번째 다섯 번째 해당되는 거 이제 설정해야 되는데 다섯 번째 파일의 최대 크기 파일의 최대 크기 이게 최대 크기라고 지정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업로드 파일 크기가 오메가로 했는데 오메가 3인가? 오메가 바이트 써놨는데 오메가는 1바이트 이 1024를 곱하면 1000이 됩니다. 그럼 킬로바이트가 되세요. 그래서 요게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장하면 5 곱하기 1024를 곱하자. 그러면 5kg가 되고요. 곱하기 1024를 곱하자. 그러면은 메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위가 킬로, 그 다음 메가, 기가, 테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24를 계속 곱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네? 근데 요즘 오메가 가지고 어디다 누구 코에 붙이지? 요즘 사진 한번 찍어도 8메가 나오는 사진 그 핸드폰이 많던데 사진이 많아서 그러니까 누구 코에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100메가 쓰자. 100메가 바이트 쓰면 앞에 100메가 바이트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되시겠죠? 자, 최대 크기는 100메가로 제한을 했고 100메가가 넘어가면 이제 안 받습니다. 오류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메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여기 아직 설정을 안 했고요. 여기 이 타입은 인티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int. 인티저 타입이니까 몇 억까지는 가능합니다. 21억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업로드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계속 쓰지 않아도 파일 사이즈 리미트 제한이다 써놓고 그 제한은 이렇게 100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이렇게 쓰시면 100메가로 설정하는 거죠. 되시겠죠? 100메가로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다. 자,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ENC 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한글 받을 때에 그 리퀘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받을 때 그 멀티파트 리퀘스트로 바뀌게 되는데 그 들어오는 한글 처리 저희가 위에 거는 리퀘스트입니다. 리퀘스트에 그 입력되는 것에 한글 처리 써놓은 거고요. 데이터 얘를 이제 전달을 받아요. 전달을 받아서 리퀘스트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리퀘스트에서 멀티파트 리퀘스트로 바뀌어요. 리퀘스트에서 얘가 멀티파트 리퀘스트 여기 지금 할 때 멀티파트라고 써놨네요. 그리고 이렇게 멀티라고 써놨네요. 멀티. 그 얘가 알짜 리퀘스트. 그 HTTP 리퀘스트 원래 풀네임이 이거죠. 에서 멀티.
멀티 파트 리퀘스트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 HTTP 리퀘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멀티 파트 리퀘스트 데이터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되시겠죠? 예? 이게 화살표 고쳐놨는데 이거 데이터 이동이 됩니다. 데이터 이동할 때 데이터 이동이 되는데 이때 이제 한글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한글 처리 필요. 이때는 멀티파트 리퀘스트에 대한 한글 처리를 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얘는 UTF-8로 갖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한글이 다르면 깨진다. 되셨나요? 필요하기 때문에 한글 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썼는데 얘는 변수로 적혔는데 그냥 그 UTF-8로 그냥 쓰시면 되는데 변수를 잡았어요. 그냥 스트링으로 잡았고요. 스트링 enc 타입 이렇게 써놨습니다. enc 타입 이거로 쓰시고 상단표 찍고 그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UTF-8 대문자 써나? UTF-8 8 이렇게 써놨고요. 9 아니고 8 됐죠? 이렇게 썼습니다. 그 밑에 거는 이제 설정이 다 끝났고요. 이제 설정된 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셔야 돼요. 실행을 해서 쓰셔야 되는데 저희가 멀티파트를 이렇게 쓰면서 멀티파트 이제 타입이 없어 멀티 L자 써야 되는데 멀티파트 이렇게 쓰시면 멀티파트 리퀘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파트 리퀘스트를 만들어서 썼는데 여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더니 이제 이게 멀티파트 리퀘스트가 나오네요. 근데 교재는 멀티라고 썼으니까 저희도 멀티라고 쓰겠습니다. 뉴에서 생성해라.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누르시면 뭔가 파라미터로 막 넘겨야 돼요. 뭔가 이렇게 넘겨서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이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선택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사한 거 그 리퀘스트 HTTP 서블릿 리퀘스트네요. HTTP 서블릿 리퀘스트를 맨 처음에 담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디렉토리를 그 다음에 담으셔야 돼요. 이렇게 세이브 디렉토리를 담으셔야 되는데 요건 리얼 패스입니다. 실질적으로 저장되는 위치를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맥스 최대한의 그거를 설정하기로 했죠. 그래서 맥스 퍼스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엔코딩 필요하고요. 엔코딩 밑에 여기 있죠. 그 저희가 여기 아규멘트를 쭉쭉 넘겨라는데 맨 마지막에 엔코딩 필요하고요.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파일 리네임 플러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에 대한 처리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은 파일을 자꾸 올려요. 똑같은 파일을 올리면 보편적으로는 서버 쪽에서는 1, 2, 3, 4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이름을 달리기 해서 올리자. 아시겠죠? 제가 그 myphoto.jpg라고 올렸어요. 다른 분이 myphoto.jpg로 또 올렸어요. 그러면은 제게 남아있어요? 다른 분께 남아있어요? 다른 분께 맨 마지막에 올린 사람의 이미지로 덮어쓰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같은 이름으로 올려지면 이제 얘를 그 다른 이름으로 변경해서 리네임입니다. 리네임 이름 변경 이름 변경하는 것을 가지고 처리하는 아시겠죠? 이런 것을 객체를 한 개 만들게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쓸 때는 한 맨 마지막 정도 아규멘트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 안에 리네임도 얘는 리네임은 있는데 여기 그 엔코딩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 아규멘트 1, 2, 3 요게 리퀘스트고요. 리퀘스트. 그다음에 여기 세이브 디렉토리, 그다음에 맥스 세이브, 그다음에 여기가 엔코딩, 맨 마지막에 이제 요거죠. 이렇게 맨 마지막에 있는 걸 쓰시면 되십니다. 그럼 여기는 그냥 치셔도 되는데 여기 맨 마지막 파라미터로 들어와 있는 아규멘트 막 들어와 있는 거 이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건 리퀘스트를 넣어야 된다. 여기 HTTP 서블릿 리퀘스트네요. 서블릿 리퀘스트에서 멀티파트 이렇게 해서 한걸 처리해야 된다. 이때 되시겠죠?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뉴 멀티파트 이렇게 쓰시면서 맨 앞에 있는 거는 리퀘스트입니다. 리퀘스트. 두 번째 있는 거는 리얼 패스입니다. 리얼 패스에 있는 걸 만들어라. 이거 도큐멘트를 잘 읽어보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힌트를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고 이거 업로드 파일 여기 위에다 주소를 다 달았기 때문에 따로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렇게 파일 사이즈 리미트를 집어넣으시고 순서대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enc 타입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맨 아래다가 이제 썼는데 맨 아래 것만 주석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new 쓰시고
디폴트 파일 리네임 폴리시 생성을 하자 라고 써놨습니다. 그 이쪽에 써놓은 것은 세미콜론 찍습니다. 세미콜론 찍었는데 그 맨 마지막 세미콜론, 예, 제가 세미콜론이 다른 거 찍었어요. 예,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세미콜론 찍어주시고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여기 가로 닫고 세미콜론 하겠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파일이 중복이 되면 파일명이 중복이 되면 중복 처리 객체입니다. 중복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자. 보통의 경우는 뒤에다가 1, 2, 3, 4 붙입니다. 얘는 이제 뒤에 1 증가 번호 붙입니다. 붙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다 써놔야지. 잘 보이게. 자, 이렇게 쓰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여태까지 request.get 파라미터로 썼는데, new에서, 이렇게 멀티파트 new에서 사용하실 때는 맨 앞에 이제 request를 여기다 달아요. request를 여기다 다 보내고요. 맨 앞에 request입니다. request고, 그 다음에, 패스, 저장 위치를 담아야 되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이즈 제한, 파일 전부 사이즈에 대한 제한, 이렇게 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입, enc 타입, 엔코딩 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엔코딩 타입. 엔코딩을 뭘로 할 것인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처리, 중복에 대한 중복. 중복에 대한 처리 객체를 쓰시고요. 첫 번째는 이제 유의사항. 첫 번째, 리퀘스트의 데이터는 사라진다. 리퀘스트의 데이터는 사라진다. 리퀘스트.get 파라미터 쓰시면 데이터 안 나와요. 아시겠죠? 안 나오니까 멀티 파트에서부터 멀티.get 파라미터 쓰시는 거예요. 그럼 뭘로 쓰냐면 저희가 이렇게 생성을 하신 다음부터는 멀티.get 쓰셔가지고 쓰시고 멀티.점 쓰시면 여기 get 파라미터가 나와요. 이렇게 get 파라미터 밸류수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get 파라미터로 사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받아낼 때 이걸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소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멀티.점 파라미터 get 파라미터로 되어 있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중복 처리는 보통 중복 처리.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파일명 뒤에 파일명 썼는데 중복이 있어요. 그럼 1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명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게 있어요. 그러면은 파일명 2점 확장명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카운트를 이용해서 2 이렇게 해서 되고 그 다음 게 있으면 3점 확장명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명 뒤에 1, 2, 3, 4 이렇게 붙이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되셨나요?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네. 요거 좀 유의하셔야 돼요. 유의사항 두 가지. 여기다 보시면 되겠고, 네. 자, 그 다음에 업로드 파일 얻기 돼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세 번째는 이제 파일, 여기 new에서 쓰는 순간 서버에 파일은 올라갑니다. 저희가 정해진 이제 저장 위치에 파일이 업로드된 상태로, 상태가 된다. 이미 업로드가 됐어요. 아시겠죠? 되시겠죠? 이미 업로드가 돼서 얘에 대한 이제 파일명을 꺼낼 수 있는데, 저희가 저장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명을 꺼낼 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일명을 꺼낼 때 사용하는 게 멀티에 보시면 점 쓰시면 get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get 파일 네임이 있고요. get 파일 네임스 그 다음에 get 오리지널 파일이 있고요. 파일 시스템의 네임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요 위에 게 서버, 밑에 게 클라이언트.
서버 쪽에 올라가면 얘가 이름이 막 1, 2, 3, 4가 붙을 수 있어요. 같은 파일을 계속 보내면 1, 2, 3, 4가 붙어서 서버 쪽의 이름은 이제 1, 2, 3, 4 붙은 거고요. 오리지널 파일 네임은 1, 2, 3, 4가 안 붙은 거. 아시겠죠? 이렇게 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맨 처음에는 get file system의 name.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올릴 때의 name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올릴 때의 name. 지금 현재 name은 JSP에서 만들어 놓은 name은 요겁니다. 업로드 파일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거기에 대한 이제 서버에 올라갔을 때 파일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에서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멀티에서 이게 오리지널 파일 네임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get 오리지널 파일 네임 이렇게 쓰시는데, 요 위에 게 밑에 게 서버에 올라간 거, 요 밑에 게 요거는 서버에 올라간 이름입니다. 올라간 이름, 파일 이름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쪽에 있는 그 원래 클라이언트가 올렸을 때 원래 파일명입니다. 이쪽은 클라이언트의 파일 이름이 됩니다. 얘는 서버에 올라가서, 이 업로드가 이미 끝났죠? 끝났으니까 이 파일 이름이 서버에 올라간 파일 이름이 되시고, 이렇게 그냥 파일 시스템의 네임이다 그러면은 그 하드디스크에 어떻게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지를 찾아보자. 이게 이제 파일 시스템 네임이고요. 원래 올릴 때 오리지널 파일 네임은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어떤 파일을 선택해서 올렸지? 아시겠죠? 이걸 쓸 때는 네임. 둘 다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해가지고 사용이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래서 이제 업로드된 파일의 이름을 얻어보자. 지금 이제 서버 이름이죠. 서버 이름. 서버 이름에 해당되는 것을 얻어가지고 사용하고요. 이제 스트링에다가 스트링 이제 파일 네임 이꼬로 이렇게 써가지고 써놨습니다. 이것도 한개 찍겠습니다. 얘는 이제 오리지널 파일 네임 써서 찍고요. 그 다음에 시소를 이용해서 한번 찍어보자 이런 얘기죠. 네, 시소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찍어봅시다. 자, 시소를 이용해서 이제 이때 여기는 서버에 올라간 파일 이름, 파일명 땡땡 이꼬로 플러스 얘는 이제 파일 네임 복사한 다음에 서버 사용자가 올린 파일명, 올린 파일명은 위에 오리지널 파일 네임입니다. 됐죠? 이제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업로드를 시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업로드 다 끝이에요. 업로드 끝. 이제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새로 고침 하겠습니다. 여기 위로 올라서 새로 고침 하시고 계속 하시면 이제 여기 콘솔에 서버에 올라온 파일명이 없어요. 이런 저기 네임이 아니라 파일 네임, 저기 여기서 보시면 그 네임이 아니죠. 네임이 업로드 파일입니다. 업로드 파일 진짜. 이거는 이제 주석 따르라고 제가 네임이라고 써놓은 거고, 여기 네임이 아니라 업로드 파일 이렇게 맞춰줘야 한다. 이렇게 됐죠? 업로드 파일입니다. 하시고 서버 다시 돌아야 돼요. 자바를 고쳤기 때문에. JSP는 이제 고쳐도 그 서버가 안 돌아도 되는데 자만 돌아야 돼요. 새로 고침하고 계속해서 눌러서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 서버 죄송합니다. 고민이지. 파일을 잘못 선택했어요. 예, 얼른 지워야지. 예, 서버를 잘못 선택했어요. 파일을 쓰고 파일 선택을 제가 다른 위치에 있는 거 다운로드 말고 D드라이브 밑에 이제 파일 와이파이 서버 모듈 패스트 JPG PNG를 올렸다 전송 누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한 번 하면 서버와 사용자 파일명이 똑같아요. 아시겠죠? 똑같은데 지금 이제 한 번 다시 새로 고침하면 또 올리죠. 새로 고침을 또 하면 또 올립니다. 또 올려요. 또 올리면 여기 1이 붙는 거예요. pass1.png. 서버 쪽은 pass1.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서버 모듈 pass1.png로 바뀌고, 제가 원래 사용자의 파일은 그 서버 모듈 pass.png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실제적인 위치에 해당되는 이제 그 업로드 쪽에 가보시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보시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 처음에 올렸던 거고요. 두 번째 올리면 이렇게 1, 2, 3, 4 붙여가지고 올라가게 된다. 되셨죠?